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설 명절 때문에 지난주에 못 했는데, 2주 만에 뵙는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들 많이 하셨어요? 2주 동안에? 근데 이제 뭐 명절 때문에 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지만 진도가 늦어갖고 큰일 났어요. 진도가 많이 남아서. 정신없이 여러분들 잘 따라오야 할 것 같아요. 자, 254페이지 점유 종류 할 거죠? 254페이지.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거 별표라고 그랬어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우리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냐, 소유 의사가 없는 점이냐, 있는 점이냐, 없는 점이냐에 따라서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자주점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죠. 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내야죠. 자, 자주점유. 매수인은 자기가 산 물건에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도둑놈은 어떻게 돼요? 도둑놈. 훔친 물건에 대해서 소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도품에 대해서. 그러면 자주점유죠. 그럼 도둑놈은 불법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주점이에요. 소유 의사가 있으니까.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그러면 타주점유는 임차인의 점유 또는 전세권자의 점유. 이런 사람들은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면 돌려줄 걸 전제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환할 걸 전제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소유 의사 유무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객관적 의사로 결정한다. 주관적 의사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객관적 의사. 그 다음에 이 소유 의사가 불분명해요. 불분명 시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뭘로 추정됐나? 자주점유로. 그러면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 안 해도 돼요.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해야 깨지는 거죠. 그렇죠? 자주점유. 그래서 우리 책에 잘 밑줄 칩시다. 254페이지에 1번의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소유 의사라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 밑줄 치세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도둑놈은 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도 소유 의사가 있잖아. 훔친 도품에 대해서. 그러면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소유 의사라는 거. 가질라는 의사, 배타적 의사를 말하는 거지 지 것으로 믿고 있는 의사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불법점유자를 할지라도 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구별 기준 해갖고요. 네 번째 줄에 유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써 있죠. 2번의 네 번째 줄. 거기다 색칠해야죠. 이것이 문제 참 잘 나와요. 아주 진하게. 제가 불러주는 것은요. 진하게 색칠해도 무방해요. 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유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이제 우리 여섯 번째 줄.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에다 동그라미 딱 치세요. 알면서 취득하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동그라미 딱 치세요. 이 점유를 개시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지가 처음부터 취득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죠. 또 악의의 무단 점유, 정당한 고는 없이 알면서 타인의 물건이라는 걸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라고 나왔죠. 자주점유가 아니죠. 타주점유가 된다는 거. 알면서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거. 자, 이게 불분명할 때는 여기 첫 번째 줄, 3번의 첫 번째 줄.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써 있죠.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거기다가 밑줄 쳐내야죠. 불분명할 때는 뭘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자, 25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다 해갖고 나오죠. 우리 대금을 모두 수령한 매도인의 점유.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럼 팔았으면은 매수인한테 비워줘야 안 비워줘요? 비워줘야 하는데 그 매도인은 계속해서 눌러 살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사 안 가고 계속 눌러 살고 있기로 했으니까 계속 살 수 있잖아. 그럼 그 매수인의 점유는 종전에 팔기 전에는 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었지만 지금은 빌려 쓰고 있는 점이잖아. 타주점유로 전환되죠. 그게 바로 거기 1번의 첫 번째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물을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게 바로 무슨 점유로 바꿔진다? 사주 점유로 변경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읽어준 거. 매도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러 살고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거라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양가로 2번에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다고 나왔죠. 거기에서 네 번째 줄에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이거 색칠해야죠. 이게 28회 시험 문제 답이 됐죠. 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진하게 색칠하세요. 그런 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타주점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거. 자, 여러분들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빌려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자기가 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자, 매매를 했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 빌리는 계약과는 틀리게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취득했다고 보야죠, 이제. 그러면 그 매수인의 점유는 임차인에서 이제 매수인으로 소유자로 바뀌어졌으니까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꿔지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를 취득했다든가 이런 소유사가 표시됐을 때 그렇다. 그렇지만 여기 1번의 제일 끝에 그 판례 그 숫자 옆에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빗을 쳐놓으세요. 상속은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개시라고 보여요.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아들은 그게 자기 집인지 알았지 아버지가 빌려 쓰고 있는 집인지를 몰랐어. 그래도 타주점이지 임차인이지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해갑니까? 그렇다는 거. 자, 우리 3번에 구별의 실익이라는 말은 차이점이라는 말이에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가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두 가지 동그라미 차죠. 취득시와 무주물 선점. 자, 취득시와 무주물 선점은요. 자주점유만이 인정돼요. 두 가지는. 타주점유는 인정이 안 돼요. 취득시와 무주물 선점. 오늘 우리 소유권 파트를 공부하면서 취득시를 공부할 건데 자주점유만이 취득시가 인정됩니다. 타주점유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런 걸 얘기했고. 자, 뒷장에 넘어서 대표 예제 문제, 작년 시험 문제죠.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풀어볼까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29위가 작년입니다. 여러분들은 30회 시험이고. 자, 1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자, 여러분들 임차인이 점유 매개 관계가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간접 점유자가 임대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나 타주 점유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맞았잖아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직접 점유하게 하는 자는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언제나 타주 점유자입니다. 반환을 전제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2번.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거 소유 의사로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과실 없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조금 이따 우리 나올 건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여기 앞에서 공부한 거랑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밑줄 쳐 있는가 안 쳐 있는가 확인해 봅시다. 점유 종류. 점유 해야. 뒤에 놓은 거. 점유 여기에 지금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를 보면 되냐면은 여기 262페이지 아직 공부 안 했던 부분이네요. 197조 262페이지에 197조에 두 번째 줄, 그 밑에 조문 밑에 두 번째 줄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밑줄 쳐놓으세요. 지금 거기 그 197조 박스 조문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거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러나 해갖고 나오잖아. 조문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262페이지 197조 조문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찾았어요?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지금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걸 아냐 모르냐해서 물어본 겁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2번 틀렸죠. 1번은 맞았고 2번 틀렸고 3번 갑이 을로부터 다시 문제로 대표 예제 문제로 돌아왔어요. 258페이지. 갑은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어요. 그러면 을만이 간접점유자 아니다. 을만이 간접점유가 아니라 갑도 간접점유자죠. 지금 중첩적으로 점유매개관계가 성립된 거잖아요. 갑의 이 건물을 을한테 임차했어요. 거꾸로 했나? 지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을의 건물을 갑이 임차했어요. 갑이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전대차 했어요. 전대차. 다시 빌려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야 아니에요? 이 전차인이.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죠? 그러면 갑도 간접 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도 간접 점유자가 되죠.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니까. 지금 건물을 지금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병이니까 병만이 직접 점유자고 이 사람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잖아. 그러면 이 물건은 하나인데 이걸 점유매개관계라고 그래요.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 공부했던 기억나죠? 중첩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을만이 간접점유자다. 갑도 간접점유자다. 갑도. 간접점유로 바꿔진 거죠. 전대차해졌으니까.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병이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을만이 간접점유자이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 틀렸죠. 4번.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해 줬어요. 그러면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점이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점유자입니다. 명의수탁자의 점유. 그것이 바로 여기 바로 그 위에 8번 그 박스에 8번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그 점유 성질이 자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써 있잖아.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유. 언제나 타주점이죠. 그걸 물어본 거죠. 지금 4번에.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 5번. 실제 면적이 등기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은 자주점유이다. 틀렸죠. 지금 등기부상의 면적은 13평인데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50평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3평에서 1평, 2평 정도는 경계점을 잘못 알아서 자기가 점유할 수 있죠. 근데 상당히 초과했다고 했어. 3배, 4배 초과했어.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거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점유라고 해야죠.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점유한 거잖아. 상당히 초과했다는 거. 13평에서 14평이나 15평 점유하고 있다. 이런다면은 그 한두 평은 우리가 잘 판단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착오로 그렇게 점유했다면 그 부분은 자주점유예요. 자기가 산 토지인지만 알았어. 근데 상당히 초과했다고 나왔죠? 3배, 4배를 초과했어. 그러면 그것은 몰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타주점이죠. 그렇게 상당히 초과했을 때는 자주점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타주점.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만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오케이?
1번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뒤적뒤적 해갖고 확인을 해야 해요. 점유 매개 관계 여러분들 어디가 나오냐? 우리 여기 252페이지 252페이지에 간접점유 성립요건 2번에 1번을 보니까 특정인 직접점유자는 특정인 직접점유하는데 그 직접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해야 한다라고 밑줄 쳐 있어요, 안 써 있어요? 2번에 양가로 1번 거기 252페이지 중간에 2번에 1번 밑줄 쳐 있어요, 안 쳐 있어요? 지난주에 해줬던 거잖아요. 이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해요. 직접점유자가 자주점유가 될 수 없어. 간접점유가 성립되려면. 오케이? 이해갑니까? 임차인이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을 직접점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빌려 쓰고 있는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타주점유죠. 그렇게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는 확인 사살을 해서 한번 뒤적거려 보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면 내 것으로 되는 거죠. 안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25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4번에 점유 취득과 소멸이다 해서 우리 점유권의 취득은 직접 점유 취득이다. 원시 취득,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뭐 신축 건물이나 무주물 선점이나 절취 이런 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죠. 뒷장에 넘겨보니까 26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밑줄 안 쳐도 돼요. 승계 취득이다. 특정 승계, 매매라든가 증여 이런 거 260페이지입니다. 포괄 승계, 상속, 회사 합병 이런 거로서 취득하는 걸 포괄 승계라고 그러죠. 자, 우리 여기 3번에 점유 승계 효과 199조를 보면은 1항을 봅시다. 점유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거기다 슬래시 딱 해버렸어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거 이걸 점유 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점유자의 점유까지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점유 병합이라고 그래요. 전점유 점유까지도 아울러 주장하는 거. 근데 2항을 보니까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승계된다. 이 2항이 시험 문제 나와요. 점유 병합을 주장할 때는 앞사람의 점유까지도 승계된다 안 된다? 하자까지 승계된다. 그러면 앞사람의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하려고 할 때 앞사람의 점유가 악의 점유예요. 그러면 자기도 악이에요. 앞사람이 타주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타주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자까지 승계된다는 거. 자, 261페이지. 점유권의 소멸이다 해갖고요. 우리 직접 점유 소멸, 직접 점유는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하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1번의 두 번째 줄에 그러나 일시 점유를 잃더라도 1년 이내 반환 청구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한 경우는 계속해서 점유한 것이 된다 써 있죠. 1년 이내 회수가 된다면은 점유가 상실이 없었던 것이 된다는 얘기죠. 1년 이내 회수가 된다면은 점유 상실이 있었던 것이다, 없었던 것이다, 없었던 것. 간접 점유 소멸은 직접 점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 매개 관계를 그만둔 경우 점유권이 소멸되는 거죠. 간접 점유. 자, 우리 대표 예제 문제 또 한번 풀어볼까요?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내심의 의사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여기 객관적 의사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내심의 의사라는 얘기는 주관적 의사로 결정한다는 얘기거든. 주관적 의사로 결정한다면 이러면 틀린 거죠. 객관적 의사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번 틀린 거죠. 2번. 점유자가 점유권에 관한 주장을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이것도 틀렸죠. 자주점유는 추정받으니까 그걸 깨트리려면 소유자가 입증해야 해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해야만이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점유자가 주장하는 걸 안 받아줘요. 그거 깨지지 않아요. 깨진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추정되는 거니까 안 깨진다는 거. 2번도 틀렸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데서 회복자의 배상을 책임을 진다. 선의 타주점유는요. 이것도 아직 공부하는 건데 타주점유자는 선을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는 거.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265페이지 확인 사살 해드릴게요. 265페이지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선의점유자의 책임이라고 나왔죠. 거기에 니은번을 보니까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니은번 별표서요. 선의점유자가 타주점유일 때는 여기 현존 이익의 한도예요.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고 써 있어요.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시험 문제 몇 번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자, 선의점유자라 할지라도 타주점유자일 때는 손해의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익이 현존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나왔으니까 틀렸잖아요. 손해의 전부 배상해야 한다 이래야죠. 그러면 4번 악의점유자는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지금 아직 공부하는 건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게 또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 264페이지. 265페이지 제일 위에네요. 265페이지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자, 우리 이미 소비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수취하지 못할 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써 있죠? 그러면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해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 과실 없이라고 나왔잖아. 잘못 없이라고 나왔잖아.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하는데 잘못 없이라고 나왔으니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랬는데 잘못 없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과실이라는 말은 잘못이란 얘기예요. 잘못 없이 이렇게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아까 금방 199조 2항을 보면은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승계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199조 2항. 2항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자까지 승계된다고 그랬죠. 아까 260페이지에 199조 2항. 그러면 하자까지 승계한다. 이 5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그럼 맞은 걸 고르라. 답이 5번이잖아. 이렇게 고르라는 거구나. 오케이? 지금 앞에 지금 2, 3, 4번은 안 배운 부분이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시험 문제화 된다는 걸 확인 사살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62페이지. 점유권의 효력이다 해서 점유 태양.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197조 그 조문 박스 밑을 보니까 소유의사로서 선의, 평온, 공연에게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라고 나오잖아. 그렇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겠죠?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선의 2항을 보니까요.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 제기에서 패소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고 나왔어요? 거기다가 색칠해야죠. 소 제기된 때부터. 언제부터?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 봅시다. 이제 정리합시다. 자, 우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자주점유로 추정돼요. 추정되는 것이 자, 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어. 점유자의 패소 판결이 됐어. 그럼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어진다?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판결 후부터 악의 점유로 전환된다. 언제부터, 아니,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네, 죄송합니다.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꿔지는 것은 패소 판결 후부터 타주점유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타주점유로. 근데 선의점유로 추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의점유로 추정되는 건데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어.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점유로 바뀌어진다?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이게 틀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엇갈리게 잘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꿔지는 것은 패소 판결 후부터 바꿔지고 선의점유에서 악의점유로 바꿔지는 것은 언제부터 바뀌어진다? 소제기 시부터. 이것 좀 잘 기억하세요. 지금 197조 2항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을 때는 언제부터 악의점유로 본다라고 써 있어? 소제기된 때부터라고 써 있잖아. 그렇죠? 이건 판례고 이것은 아예 조문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점유 계속의 추정이다. 198조.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러죠. 26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3번에 권리의 적법 취형이다 해서 200조. 이 200조는요, 이것만 밑줄 치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거기에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 취형에 관한 200조는 동산의 점유에 한해서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만 알면 돼요. 자, 동산만 적용되지 무엇은 적용 안 된다? 부동산은 점유 적법 추정력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에는 적용 안 돼요. 동산만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있잖아요. 별표 큼직하게 했어요. 이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점유권 파트가 2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와버려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아웃라인을 잡아드리고 우리 교과서를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201조에서 203조까지 얘기하는 거죠. 저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보세요. 이 건물을 을과 매매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점유가 승계됐어요. 이 건물을 매수인이 점유하게 됐어요. 이자가 점유자예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그러면 무효 취소됐으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자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자인자. 무효 취소됐으면 반환해 줘야죠. 이자가 점유물, 건물을 회복받는 회복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회복자와 점유자 관계죠. 이자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죠. 그걸 본권이 없는 자라고 그러죠.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라고 그러는데 본권이 없는 자와 본권이 있는 자, 이제 소유권이 회복이 되니까 본권을 가진 자,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뭐냐? 자, 보세요. 이 건물을 1년 후에 반환했다고 봅시다. 1년 후에 이 건물을 반환했는데 1년 동안 이 건물에서 매달 1,000만 원씩 차임을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차임을 벌었잖아. 그러면 건물만 반환하면 되냐? 1억 2천만 원의 차임도 을은갑한테 줘야 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바로 201조. 그 차임은 이 건물에서 생긴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 과실, 이익, 사용이익,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과실. 그 이익을 그 점유자가 갖는 거냐, 반환해야 하냐. 이 무효 취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모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선우. 그러면 을이 선우 점유일 때는요, 반환 안 해도 돼요. 과실 수취권을 인정해요. 과실을 자기가 취득할 수 있어. 1억 2천만 원 자기 거야. 그러면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1억 2천만 원 이득을 얻었잖아.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러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안 생겨요.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라는 거. 을은 무효 취소인지를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은 자기 건물인지만 알고 점유했잖아. 그러니까 그 차임은 자기 것이 돼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도 점유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과실 수취권 없죠. 그럼 과실을 다 반환해야 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그게 잘못으로 훼손,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어요. 금방 우리 시험 문제에서 풀어본 경우.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죠. 그러면 이 잘못으로라는 것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이 과실이에요. 한자로의 경우. 과실에 의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그 대가를 보상해야지. 잘못 없이라고 나왔잖아, 우리 아까. 잘못 없이, 과실 없이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반대로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벌써 3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출. 알겠습니까? 악의점유자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곡선을 깔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1년 후에 반환하게 됐는데 1년 전부터 소송을 제기했어.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1년 후에 판결이 돼갖고 그때 반환하게 됐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효가 되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전부터 소송을 제기해갖고 판결이 나와갖고 무효가 되는지를 알았어. 그래도 1년 전부터 소송 제기했을 때부터 악의점유자가 된다겠어. 그러면 과실 수취권 없어. 오케이? 소송 제기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을 때는 점유자의 패소 판결 시에는 언제부터 악의점유자가 된다? 소제기 시부터. 이것이 복선 깔고 들어가죠. 그러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자가 되는 거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1년 동안 1억 2천만 원 받아먹었어. 반환할 때까지 다 반환해야죠. 그걸 아냐 몰라야죠. 시험 문제 나와버려. 오케이? 이해 갔죠? 판결은 1년 후에 내렸더라도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두 번째. 자, 의뢰 잘못으로 이 점유물이, 이 건물이 멸칠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의뢰 잘못으로서 멸칠 훼손됐을 때 그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이자가 선의, 그러니까 자주이면서 선의예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매수인의 점유죠. 그리고 선의 점유예요. 무효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돼요. 한도에서 반환한다. 그지만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지금 아까 문제 풀어봤듯이 소유 의사 없는 타주 점유자가 손해예요. 그래도 손해의 전부 배상이죠. 손해의 전부 배상. 현존 이익의 한도다, 전부 배상이다. 이게 아까 문제에서 나왔듯이. 그러면 악의점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손해의 전부 배상.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주로 이걸로 나와요. 계속 이걸로 나와요. 소유 의사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를 할지라도 악의점유자나 동일해요, 안 해요? 손해의 전부 배상이니까.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여러분들, 이 건물을 사던 걸로 이 건물이 좀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다든가 올 수리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새 건물처럼 만들어 놨는데 올 수리하면서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걸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냐? 이게 문제잖아요. 자, 이 수선 비용 같으면 필요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건물 가격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갖고 건물 가격을 높여놨어요. 그걸 유익비라고 그래요. 보존 비용, 수선 비용을 뭐라고 한다? 필요비. 그 다음에 가액을 증가시켰어요. 증가액이 현존해요. 건물을 가격을 높여놨어요. 그럼 뭐다? 유익비. 그러면 필요비는 전액을 다 청구하죠. 그렇지만 유익비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비용이 1억 원인데 그 건물 가격은 5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1억 원을 줄 것인가 5억 원을 줄 것인가 회복자가 선택해요. 누가 선택했나? 회복자. 그러면 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 다 이 사람은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이 발생해요. 나 반환 못 해준다. 비용을 받을 때까지. 이건 선의점이든 악의점이든 다 인정하죠. 필요비, 유익비 다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그렇죠?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비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자가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청구해서 이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비에 관해서는 6개월 후까지 변제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상당한 기간을. 왜? 한꺼번에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이 금년에도 또 나와요. 지금 7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금년에 제가 볼 때는 또 나와요. 아주 단골 메뉴예요. 한 문제 맞춘다고 해야 합니다. 이거.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26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밑줄 칩시다. 자, 1번에 선의점유자하고 과실취득이다 해서 201조 있잖아요. 201조. 자,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여기 2항을 보면은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하거나 거기 밑줄 치세요. 과실로 인하여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거기 과실로 인하여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잘못으로 인하여. 그 한자가 그 열매 과실과 그 과실은 틀리잖아요.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면 폭력 음배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나 똑같이 취급하죠. 과실 수취권 없다는 얘기죠. 그거. 그 다음에 265페이지. 자, 우리 2번에 202조 읽어볼까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치를 훼손할 때는 악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다 해서 배상해야 하는데, 이제 색칠을 하세요.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가 무슨 점유자라고 그랬어요? 타주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선을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핵심 해갖고요. 이걸 또 다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핵심 해갖고 그림으로 정리하는 거. 왜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놨냐?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자주일 때는 현존한도, 타주일 때는 손해의 전부 배상. 그렇지만 악의 점유자는 그냥 손해의 전부 배상이죠. 오케이? 정리가 됩니까? 밑에 핵심. 자, 뒷장이 넘어가서 3번.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해서 나오죠. 비용 상환 청구권. 1항을 읽어볼까요? 자, 점유물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점유물의 보존에 지출한 금액, 이걸 피리비라고 그래요. 피리비. 거기 피리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 색칠해서 이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피리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도 잘 나와요. 색칠해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자, 우리 사용이익, 건물의 사용이익, 차임을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통상에 들어갔던 수선비용, 이거 상환 청구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항을 보면은,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이익비, 이게 이익비라고 그래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여기다 색칠해야죠. 누구의 선택에 쫓아? 회복자,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청구하는데, 자, 여기 사망을 보니까요. 이익비만, 이 전항의 경우만, 이익비만 그래요. 피리비는 안 그래요. 이익비만 회복자의 청구에서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허여라는 말은 허용해 준다는 거. 기간을 정해 준다는 거. 알겠죠? 허락해 준다는 거. 이걸 허여라고 그러죠. 허락해 준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조문 밑에 점유자는 선악에 상관없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는다. 거기 밑을 쳐야죠. 선의든 악의든 여기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모두 인정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피리비, 이익비 금방 얘기했고 267페이지로 넘어가서 대표 예제 문제, 우리 장년기출 문제 이게 또 이렇게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렇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틀린 거 양년기출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건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아까 203조 1항에서 그러나 해갖고 색칠하자고 그랬죠?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에게는 통상의 피리비 상환 청구 못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통상의 피리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1번 맞았잖아요. 잘 나와요, 이거.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치를 할 때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손해의 전부 배상이다. 악의 점유자는. 여기 악의 점유자.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번 틀렸고 답이 2번 나와버렸네. 3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손해를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원금만 반환하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자까지도 다 반환해야죠. 과실 수취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이 유익비는 점유물이 증가액이 현존할 때 상환을 청구한다. 가격이 여기 증가액이 현존할 때 유익비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증가액의 현존할 때. 그러면 4번 맞았잖아요. 5번. 법원은 유익비에 관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기간을 허락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 이때는 유치권 주장 못 하죠. 원래 유치권 주장하는 건데 이 유치권은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발생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줬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번도 맞았죠.
2번만 틀렸죠.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해볼 만하죠? 이렇게 한 문제 나와요, 이거 좀 꼭 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별표 꼬박꼬박 하라는 데다 해놓으면은요, 거의 여러분들 뭐 80점 나오는데 지장 없어. 알겠죠? 그 대신 별표인 것은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알겠죠? 자세히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야지. 별표만 온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요. 267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해서 우리 점유권에 대해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26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러면 시험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나온다 하면은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것이 나와요. 이것만 알면 땡이에요, 땡. 자,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나온다 해도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건 뭐냐? 점유물이 침탈이 됐을 때 점유물의 침탈. 침탈 시부터 1년 이내 행사죠. 그러면 여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침탈이라는 게 뭐냐?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절취. 몰래 가져간 거. 아니면 폭행으로 힘으로 뺏어간 강취. 이걸 침탈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기. 이게 4번 나왔죠. 속았어요. 기망행위로 속아서 자기 손으로 넘겨준 거야. 사기, 횡령 또는 습득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 없다라는 거. 왜 해당 없냐? 이건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침탈 아니에요. 어떤 때만 행사한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야. 침탈. 이거 4번 나왔어. 사기가 4번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1년 이내 행사한다고 했어요. 이건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판결 내렸죠.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출소기간이라고 그래요.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출소기간. 1년 이내. 그 다음에 2번째. 그러면 점유물을 침탈당한 자가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침탈당한 자가.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가 선후 특정 승계인이라고 나와요. 선후 특정 승계인. 매수인 아니면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전세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침탈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선후. 이 사람이 침탈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도둑놈이 훔친 도품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매수인이 모르고 샀어. 침탈인지 모르고 도품인지 모르고 샀잖아. 이런 사람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후 특정 승계인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한다는 거. 오케이? 이해갑니까? 요게 핵심이죠. 요게 핵심. 자, 우리 점유물 반환 청구권 거기 청구권자는 지금 점유 침탈 당한 자가 청구권자인데 거기 니은번 침탈 나오죠? 거기에 니은번에요. 3번째 줄에 따라서 사기에 의해서 이렇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는 이거 점유 회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써 있죠. 사기. 따라서 사기. 왜 사기는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침탈 아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상대방은 여기 나오네. 상대방은 지금 그 침탈자 및 그 포괄 승계인인데 다만 거기 색칠해야죠. 침탈자의 선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찾았어요? 선의 특정 승계인.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제일 밑에 줄에 동그라미 3번에 제일 밑에 줄에 침탈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같이 행사하는 걸 병존적이라고 그래요.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제척기간. 자,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하는데 거기 3번째 줄에 출소기간으로 해석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출소기간이다. 동그라미 쳐줘.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오케이? 시험 문제가 그 출소 기간이라고 나와요. 그걸 아냐 물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별것 아니에요.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자, 우리 이것도 여기 2항을 보면은 205조 2항을 보면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써 있죠? 그것도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출소 기간이다.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출소 기간을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써 있죠?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그 1년이라는 게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자, 방해 예방 청구권은 제일 밑에 줄에요. 방해 예방 또는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죠. 그 또는이라는 말은 선택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일 밑에 줄에. 이건 같이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함께 행사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또는이라는 얘기 못 찾았어요? 찾았죠? 206조에도 1항에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고 제일 밑에 줄에도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고 거기다 동그라미 딱 치고 선택적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정리가 됐는데 우리 기출문제,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270페이지 갑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갑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을이 침탈했어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에 대해서 을이 침탈해 갔어요. 그러면 이 X물건을 을이 가지고 있으면은 갑은 점유권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죠.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 근데 이 X물건을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산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의 특정 승계이냐? 이 사람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하죠.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 못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이 X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점유에 관한 소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본권에 관한 소라고 그래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는 패소해요.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승소할 수 있어요. 왜? 이것과 이것은 전혀 별개예요. 무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271페이지 208조 1항을 읽어볼까요? 271페이지 208조 1항 점유권의 기한소와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소란 얘기예요. 본권의 기한소, 소유물 반환 청구소란 얘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을 때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도 패소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사람은 아직 지금 침탈된 지 1년도 못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도품이니까. 도품은 이 이자가 도품을 취득하려면 10년 동안 점유해야 하고 이자는 선의 무과실로 산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간 점유해야 하냐면 2년간. 2년간 점유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도품은 1년 이내에서는 취득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 것이 아니야. 그래서 도난당한 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는 가능해.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는 못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점유권과 소유권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틀려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까, 이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틀린 것은 갑이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하는데 이는 출수의 강이다. 금방 밑줄 쳤잖아. 1번 맞았죠? 2번 을이 선우병에게 매도 인도했어. 그럴 줄 알았죠. 선우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면 2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고 3번 이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네. 3번 병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3번 틀렸죠? 3번 틀렸어. 선의 특정 승계. 지금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니까. 여기서는 여기
선후특정승계 매수인이잖아. 매수인이나 아니면 임차인이라고 나와요. 그걸 모르고 침탈된 물건인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야. 모르고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게 핵심이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갑은 정소유 X 물건을 임차에 점유하고 있던 자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거예요. 이 갑은 자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소유권의 물건을 이 갑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점유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없는 거죠. 점유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없는 거죠. 임차에 점유하고 있던 중 정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한테도 할 수 있고 이 경한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에 기해서는. 이자가 소유권자니까. 그렇죠? 정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소유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이자가 간접점유자에 아니에요. 임대인은.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다고 공부했던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4번도 맞았고 5번 마지막. 만일 갑이 을을 사기 여기 나오잖아. 사기가 4번이나 나와. 사기는 침탈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기에 의해서 넘겨줬어. 그러면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해. 자, 읽어볼까 이제. 사기에 의해서 이 점유를 을에게 인도해 줬을 때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았잖아. 어떤 때만 행사한다? 이 두 가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때만? 침탈이 뭐다? 몰래 가져간 걸 뭐라고 한다? 절취. 힘으로 뺏어간 걸 뭐라고 한다? 강취. 이걸 침탈이라고. 이 두 가지가 침탈이야. 그러면 다른 건 침탈 아니야. 그랬을 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데 1년 이내. 1년 지나면 안 돼. 그것도. 1년 이내.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한테 행사하는 게 원칙인데 선후 특정 승계인한테는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것만 알면은 이거 뭐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뭐 아까 같이 저건 매년 나와. 이건 매년 나와. 이건. 그렇지만 이것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나온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 오케이? 핵심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해결되죠? 문제? 네. 자, 우리 점유소와 본권의소다. 금방 얘기했듯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서로 별개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2항을 보니까 208조 2항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의 이유로 그대로 재판한다. 만약에 208조가 나온다면 더 이상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나와. 조문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조문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더 이상 토시 하나 더 안 붙여. 알겠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니까 점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본권의 이유로 재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판사가 그러잖아. 변호사가 본 사안과는 본 사건과는 관계없는 걸 주장하고 어찌고 하면은 본 사건과는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제재를 가해요 안 가요? 그러면 점유권을 가지고 점유권과 소유권은 별개야. 점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나는 소유권자다. 본권이 있다 없다. 이것 갖고 주장 못 한다 이겁니다. 그건 별개니까.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걸 말하는. 자, 자력구제권이다. 이런 건 이제 가볍게 보세요. 자기 힘으로 침탈된 물건을 방어한다든가 쫓아가서 뺏어오는 걸 자력구제권이라고 그래요.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인데 이것만 알면 돼. 우리 이거 보세요. 간접점유자에게는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임대인 이게 간접점유자예요. 임대인은 현재 가지고 있어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요. 임차인. 그러면 자력구제권이 간접점유자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보조자, 점원이나 가정부가 점원이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슈퍼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계산 않고 학생이 그냥 가져가요. 그러면 학생 뭔가 지금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물건 가져가면 안 돼 해서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점유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된다. 이것만 알면 돼. 간접점유자에게는 없고 누구에게는 있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된다. 그 얘기가 제일 위에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다섯설이 다 써있죠? 그 대신 누구에게는 인정된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자, 준점유권이다. 여러분들,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건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그래도 그냥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밑줄 칠 것도 없어. 그냥 제가 치라는 데만 치세요. 준점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이라고 했는데 물건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특허권, 그러면 어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물건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 재산권이 아니야. 그 특허 내용을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 거 있어요. 저작권, 책을 썼어. 책 내용을 지배했어야 하는,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 거 있어요. 예금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금 채권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그 물건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거.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물건은 아닌데 그 권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취급하자 해서 준자를 붙여주는 거죠. 준점유권이라고 하죠. 알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점유권을 1시간 동안 정리했네요. 시간이 너무 잘 가네. 점유권, 자,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시험 문제가 2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점유권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점유 태양, 점유 종류 해갖고,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거 구별하는 거,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문제도 풀어봤듯이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 자, 과실 수취권, 그 다음에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범위,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 세 가지를 꼭 좀 정리해 놔야 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 저건 별것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엮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소유권 파트를 또 소유권 파트도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예상이 되는데 또 조금 쉬었다가 잘 정리해 봅시다. 알겠죠? 좀 쉬었다.